안녕하세요. 순인의 작은 책방입니다. 오늘은 중얼중얼이라는 책을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글쓴이는 신천희. 산사에서 전하는 소야스님의 세상살이 이야기.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일들을 일기로 엮은 작품이에요. 누구에게나 소소하게 일어나는 일상생활의 모습을 그려내는, 가식도 없고 꾸밈이 없어서 편안하게 재밌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일어나는 삶이 새삼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낄 수 있었고, 진정 사람이 지녀야 할 정서를 일깨워 주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가 재밌고 유쾌했는가 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의 평생 소원이 물거품이 되었다. 내 소원은 토방집 한 채 갖는 거였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나만의 집. 설마 죽기 전에 토방집 한 채 마련 못할 소냐. 예전에는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이 있었다. 허나 날이 갈수록 내 입지가 쓰러지는 빈집같이 허물어져만 간다. 그래도 한때는 많이 양보하여 죽어서는 당연히 토방집에 들어 살겠거니 하며 위안을 삼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냐. 장례 제도가 점점 바뀌어가고 있으니 말이다. 수행자로서 남들이 다 하는 화장을 외면한 채 어찌 토방집을 지어놓고 내 자리라며 성큼 들어설 수 있겠는가. 토방집 마련은 애당초 틀려버렸다. 살아도 죽어도 집 한 채 없는 이 몸. 그래도 묵고둘 곳이 없어 마음은 홀가분하기는 하다. 그런 방법이 있었다. 마루에 걸레질을 하다 손가락에 가시가 박혔다. 소야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어디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한 가지라도 있나? 참새 한 마리가 보고 쫑알대며 날아간다. 그렇다. 난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다. 일을 조금만 해도 혼자 다 한 것처럼 옷을 버리기 일수다. 마루 하나 제대로 못 닦아 손가락에 가시나 박히고 말이다. 가시가 나를 끝까지 괴롭히기로 단단히 마음먹은 모양이다. 빼려고 바늘을 갖다 대도 목이 다리만 해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가시라는 게 나무 아닌가? 국리 끝에 불에 태워버리기로 했다. 아무렴 손가락보다 가시가 먼저 타겠지? 가시가 타고 나서 얼른 손가락을 빼면 되지 뭐. 이 방법은 나밖에 모르는 건데 이제부터 눈 나쁜 사람들은 손가락에 가시가 박혀도 아무 걱정 없을 게다. 성냥이 어디 있지? 가시 태우러 가야지. 제비의 고향 방문. 제비가 내 허락도 없이 처마 밑에 집을 지었을 땐 많은 궁리를 했다. 월세를 받을까? 전세로 놓을까? 돈 앞에 개가 되지 말자는 게 내 철학인데 어쩌랴. 결국엔 공짜로 살라고 허락해 주었다. 요즘엔 제비를 보기도 힘들다는데 나를 믿고 처마 밑에 둥지를 틀었으니 딴엔 고맙기도 했다. 우리 제비는 참 다복하기도 하다. 새끼를 5마리나 건강하게 부화시켰으니 말이다. 알에서 깨어난 5마리의 새끼들은 불과 보름 만에 세상의 이치를 깨우치고 넓은 세상으로 날아갔다. 텅 빈 제비집을 볼 때마다 새끼들이 쫑알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 환청을 느끼곤 했는데 오늘이 초복이라는 것을 알려주러 왔는지 마당 가득 제비들이 비행을 했다. 어미와 새끼를 합하니 7마리나 되었다. 손을 흔들어 주었더니 알아듣기라도 한 듯 한 바퀴 휘잉 돌고는
어디론가 날아갔다. 고향이라고 찾아온 모양이었다. 문득 고향 생각이 났다. 고향에 못 가본 지 언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아버님도 누님도 극락정토로 떠나셨는데 중이라는 이유로 가보지도 않았다. 중도 자식이고 가족인데 내가 생각해도 나라는 놈이 참 무정타. 괜히 눈두덩이 붉어지려고 하네. 아이고, 스님은 뭘 드시고 사는기요? 이웃집 노보살님이 된장 한 보시기를 들고 찾아온 게 엊그제 일이다. 집에서 직접 만든 된장이라 그런지 참 감칠맛이 났다. 보시기를 돌려주고자 고마운 마음을 담아 들고 갔는데 노보살님은 안 계시고 손자 혼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축구 경기를 중계하고 있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지언정 축구를 좋아하는 내가 그냥 갈 수가 있겠는가. 큰 소리로 훈수를 해가며 축구 중계를 보고 있는데 노보살님이 들어오셨다. 축구 차는기요? 네, 할머니. 손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냉큼 대답했다. 스님도 축구 차는 걸 좋아하는겨? 그럼요. 축구를 차든 공을 차든 노보살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듯 했다. 그때 노보살님이 다시 불쑥 입을 열었다. 어디가 우리나라요? 노보살님은 축구는 무조건 국가 대항인 줄 알고 있었다. 아무려면 어떠랴 싶으면서도 노보살님이 축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내심 궁금했다. 보살님, 축구가 한쪽에 몇 명씩 하는지 아세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노보살님의 대답 속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몇 명씩 하는데요? 조금 미심쩍어 하는 눈치를 보이며 내가 물었다. 여럿이 하는기요. 맞전요? 노보살님의 대답은 경쾌했다. 그렇다. 세상 일을 시시콜콜 다 알 필요가 뭐 있는가. 자기한테 필요한 것들만 알면 되는 거지. 괜히 쓸데없는 것들만 많이 입력해 보았자 뇌의 용량만 차지할 뿐이다. 그래, 알 것만 알자. 퀴즈대에 나갈 것도 아닌데 그래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양심은 재생이 가능하다. 꽃갈봉의 밤은 맹인의 눈처럼 어둡다. 불빛 하나 없는 산길을 꼬불꼬불 돌아가노라면 어릴 적 밤에 담력을 키운답시고 상여집 갔다 오기 내기를 하던 생각이 절로 난다. 별도 달도 꺼져버린 밤 늦게 돌아오는 길이었다. 꽃갈봉 중턱을 돌아가는데 눈앞에서 불빛 하나가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사람이 살지 않는 산중이라 불빛이 있을 리가 없다. 순간 온갖 상상이 다 동원되었다. 툭 하면 사람을 죽여서 갖다 버리거나 암매장했다는 뉴스가 흘러나오는 흉흉한 세상이다. 용기를 내서 가까이 가보니 손전등 불빛이었다. 차 한 대밖에 지날 수 없는 길에 트럭을 가로질러 대놓고
두 사람이 무언가를 열심히 옮기고 있었다. 삽을 들고 있는 건장한 두 산에 불빛이라고는 달랑 손전등 하나. 뭘 하고 있는 거냐고 물어보기에는 예견되는 상황이 좋지 않았다. 트럭의 번호는 볼 수가 없었지만 다행히 차 앞부분과 뒷부분의 색상이 달라 식별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못 본 척 지나쳐왔다. 한때 형사 콜롬보를 꿈꾸던 나였다. 그 호기심을 누르고 있기에는 밤이 너무 길었다. 다음날 아침 무슨 큰 사건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부랴부랴 현장으로 달려가 보았다. 그런데 이게 무슨 거머리 똥으로 퇴비 만들고도 남아버릴 일이던가. 고작 시멘트 벽돌 깨진 것 조금 갖다 버려놓은 게 전부였다. 이거 완전히 월척인 줄 알고 들어올린 낚싯줄에 고무 슬리퍼가 매달려 나오는 격이었다. 실망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가슴에 훈훈한 바람이 일었다.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다. 그것을 늦은 밤까지 기다렸다가 손전등 불빛에 의존하며 산중에까지 갖다 버린 그분들의 심정을 알만하다. 그분들은 그래도 양심이 어느 정도 살아있는 분들이다. 내가 나타났을 때 얼마나 당황했을까? 안 봐도 눈에 선하다. 공자가 수레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길 한가운데 똥을 누고 있는 사람을 보고는 다 누고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길을 갔는데 길 가에 똥을 누고 있는 사람 보고는 다짜고짜 마구 야단을 쳤다는 공자의 일화가 생각난다. 에고, 나도 그날 밤 한마디 야무지게 야단을 치는 건데 그랬더라면 조금 부족했던 그분들의 양심이 가득 채워졌을 텐데.